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어, 그, 어제 또 좀 보고 오늘도 제가 고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또 이 법적인 싸움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 어, 그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당연히 저희 담당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근데 뭐 변호사한테 다 맡겨놓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 고발장 내용과 관련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타단체에서 또는 타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뭐 사기, 유사수신, 폰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어, 마음에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어, 다시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법률 상담을 하더라도 뭐 돈을 뭐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이든 이렇게 주고서 법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여유가 지금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영어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아, 알고 있는 영어 표현력이라든가, 뭐, 발음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음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훨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사들이 더 잘해요. 지역에 있는 영어 강사,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어, 실제로 제가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대우 그룹사였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토익 점수 얼마가 이상이 되면은 어, 연수원 대우 그룹 연수원이 용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4주 정도 뭐 그 안에서는 영어만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제 업무를 저 혼자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성적이 돼도 갈 수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국가에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부씩 출석률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도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그게 훨씬 뭐 지역 강사들 뭐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도움이 가장 좀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문외한에 가까울 정도였지만은, 그동안,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 뭐, 아직까지는 오류가 없었다라고 좀 스스로 판단을 또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사기, 유사수신, 폰지, 매임, 횡령,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라. 돈 안 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용어들에서도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또 한번 다른 유튜브에 검색어로 쳐서 확인을 또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스스로 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검증한다는 그런 의미로 스스로 또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기본을 먼저 뭐 지키기보다는 그 나름 큰 거를 먼저 본다라고 하고서 일을 하긴 하는데 기본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뭐 그 쭉 몰고 가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뒤집히 버리거나 아니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또 그 몇 가지 제목에 대한 부분을 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제가 고발장에 그 넣었던 내용들, 그것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 일부분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어, 뭐 검찰로 넘어갔을 때, 어,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거를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증거 자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고발장에는 넣어놨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기사와 관련되는 내용, 뭐 저놈들이 자기들은 이 폭 재단과 별로 관련이 없다. 뭐 해외 법인하고 법인 쪽에서 해외 법인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그쪽하고 소통도 잘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파이낸셜 투데이의 10월 18일인가, 뭐 21년 10월 18일인가 한 개를 더 저희가 제출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4월 15일에 중앙동아일보, 그 다음에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 뭐 10월 18일에 이 파이낸셜 투데이, 거기에다가 2022년도에 와가지고 그게 뭐 5월 달이었는지 6월 달이었는지 그 공지사항에 또 자기들은 그 K 스테디움이나 KOK 쪽에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쪽 업무만 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지도 어 K 스테디움 리미티드로 이렇게 계속 나왔다는 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수를 지들이 했다라고 해놔놓고도 거기에 공지 주체가 또 다른 놈이고. 그러니까 처음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쪽에 그 회사명이 법인명이 계속 올라왔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가 엊그젠가, 그, 송가병이 저를 고소한 건과 관련해가지고, 어, 이 국선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국선 변호인도 이게, 뭐, 본지다, 아니면 뭐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건데,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자면은 길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사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돈을 줬는데 돈으로
뭐 수익이 난 거를 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물이냐 돈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루나 테라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폰지 사기 그러니까 유사수신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그, 그 사기 그 유사수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사수신이 앵커 프로토콜인가 뭐 그 저기 20% 그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현금으로 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던데 일단은 대부분의 폰지나 유사수신이나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원화 돈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다 그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돈의 출발은 분명히 원화로 했지만은 KOK까지 가기 전에 단계가 이 뭐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 넣는 경우 뭐 이렇다면 저도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 그 스테이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KOK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는 없으니까 리플이나 트론을 사가지고 옮기고 팔고 다시 KOK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익금을 가지고 써준다라고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익금을 가지고 써주는 경우는 전혀 절대로 그게 아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50억 개 발행된 것 중에서 15억 개를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용으로 그걸 주겠다. 그러면은 KOK가 거래소에 나와 있던 거를 우리가 스태킹을 할 때도 KOK를 이미 발행이 됐는 게 보상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거래소로 내보낸 거를 다시 사가지고 넣는 이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 가지고 콘텐츠 그다음에 쇼핑몰 뭐 이런 거를 어,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난 거를 돌려준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 보상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보상을 그 사람들이 스태킹을 한 거를 우리가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결국에 이 KOK라는 데에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그 내가 그 현금을 줬는데 그 현금은 돈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한번 더 드렸던 건데, 통상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소개한 사람한테 현금을 보내주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뺏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직접 스테이킹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스테이킹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비트 이더 USDT KOK예요. 현금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스테이킹을 했는 거는 내 자산은 그대로 거기 이제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뿐이고, 할 때 또 그거 나누기 플랫폼 가격으로 하면은 내가 개수로 갖는 거고. 그래서 누가 내가 돈을 줬던 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돈은 뭐 재단이든 운영사든 그다음에 소개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뭐나 하면은 내가 현금을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날의 시세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그렇게 스태킹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플랫, 어,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플랫폼 가격으로 주는 경우는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넣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손해를 보는 거지요. 돈만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그 당시에 1200만 원을 줬는데 12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도록 제가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제 아는 형님이 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돈이 비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요렇게 저렇게 뭐 그 차트를 다 따라가 가지고 보고 그날의 그 시세, 그 다음에 환율, 그거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때 몇 개가 들어갔고 얼마를 스태킹했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을 적용을 했는지 거래소의 가격을 적용했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두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받았다라고 뭐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현금이 주어졌는 거는 그 내가 하더라도 스태킹을 하는 절차에 따르면은 무조건 하고 그거를 현금을 그 거래소에 있는 사람, 그 KOK든 비트든 이더든 USD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간 거지. 그거를 운영사나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기니 유사수시니 폰지니 뭐 배임이니 횡령이니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도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설립이 되고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그 전반적인 내용도 알아야 된다. 거기에다가 문제가 이 지금의 사태가 되는 시발점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주구장창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금이 누가 가지고 있냐 이런 것처럼 지금 다른 쪽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한테도 저기 사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진술을 하면서도 뭐 또는 제시하는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경찰이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정의에 불타고 시간이 그렇게 뭐 그 잠도 자지 않고 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을 전부 다 처리를 하면서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버워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준 자료만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준 자료 자체를 또 설명이 안 되고, 내용 이해를 못 시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고, 들은 것도 익숙한 그런 제목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갖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지수사로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인지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통화를 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누구로부터 들었고, 이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면은, 재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단에 근무를 했고, 재단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 들끼리만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서
이거를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근거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을 때 또는 고발을 했을 때 그럼 그게 나중에 그거를 대응하는 쪽, 방어를 하는 쪽이 실제로 보면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 피고발자 입장이잖아요. 얼마나 하찮게 웃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민사로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그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는 또 생각할 수 있겠다는,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 정도 돈, 뭐 돌려줘도 무방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어, 한 번으로 그냥 승소가, 뭐 판결이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스탑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항고를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은 그것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 제가 오늘 그 법적인 내용을 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최소한의, 이게 자금이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또 타인의 사물을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우리로 따지면은 주소 지역, 스테이킹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거기에 대한, 그거를 조사를 할 수 있는, 또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제시를 했던 그런 입출금 내역서죠. 그리고 누가 그거를 가지고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 문건을 내놨느냐. 근데 그거를 볼 만한 사람이라는 게 또 권한이 그 정도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맞춰졌다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뭐냐. 우리가 그, 뭐, 검사 출신, 변호사도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계약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또 그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계약서를 우리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느냐? 안 보여준다 이거죠. 그거는 그 정도의 이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이 경찰 쪽에 전달이 돼야지 그거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뭐 그 고발자 또는 고소자가 뭐 달라 그런다고 그놈들이 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당위성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족하는 요건을 그러니까 만족시켜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요구를 하고 너희들 이렇게 했다라고 써놨지 않느냐. 근데 없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부인이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부인이지요.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거를 자꾸,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을 촘촘하게 해놔야지만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는 그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게 고발자가 해야 되고 고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발자나 고소자가 잘 모르면은 뭐 한쪽은 막았다라고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거물이 거물망을 쭉 그 메쉬 형태로 막 짜놨는데 한쪽은 구멍이 딱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는 막혔는데 이 뒤쪽에 보니까 엄청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소자든 고발자든 특히나 뭐 단체 고소를 하고 단체 고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희식이
제대로 있지 않은 이상 뭐 변호사한테 맡겨놓는다고요? 변호사가 뭘 알아요? 내가 주는 자료 외에는 각각의 변호사들이 우리 사건, 뭐 타단체가 있다 하면 타단체의 사건만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존재하지 않아요. 수십 건, 수백 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거물을 좀 촘하게 뭐 이 유지를 하도록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은 사실은 저희 그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단체 고발자가 몇백 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몇천 명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그 구성원에 있는 하나하나가 가가지고 진술을 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모르는 상태로 믿고서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단체 고발자, 고소자, 대표고 그 단체 고발자, 단체 고소자의 대표가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맡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잘 모르면서 나불락대지 마라. 근거도 없고 그거를 뭐 저기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기록물을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소연하는 내용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하는 베트남 여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지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비하면은 그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더 이 자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총, 뭐 칼, 사람 죽이는 것도 그런 사건이 우리에 비하면 훨씬 심하잖아요. 다른 불법적인 것도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개인으로 따져가지고는 사기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사기공화국이면은 체제 자체가 이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일 뿐이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뉴스에 그런 거 나오면은 오락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뭐 다른 내용으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뒤에 어차피 틀어놓은 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내 귀로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경찰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뭐 능력 부족 또는 수사에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 행안위 쪽에 국감 제보도 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모든 경찰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만큼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모르겠으면은 한 빵 먹는 한이 있어도 팀장이든 뭐 형사 과장이든 아니면은 서장이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업무가 아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제로 어, 세금을 축내는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를 할 수 없고 가해자를 뭐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도 좀 느껴야 되고 실제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다 경찰들이 다 그러냐? 그게 아니죠. 뭐, 이게 그 사건의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야라든가 이게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직적인 어떠한 뭐 수사기관, 수사 조직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건 배당을 하는 사람이 뭔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또 뭐 주는 그 사건은 많이 받고 잔뜩 받았는데 큰 보따리 받았는데 쳐내라고 하니까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저처럼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검찰은 적어도 필터링을 했잖아요. 리뷰를 하면서 불송치되는 거에서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송치가 됐는데 재수사를 하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최영규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메일로 서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이분은 받았잖아요. 왜 그전에는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문제인데, 그럼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저는 훨씬 수사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 어, 검찰이 저쪽 남부지청인가 뭐 거기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상호 협조는 가능할 거다라고 봐요. 우리는 행안위 쪽에 저희가 서면 질의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울산경찰청과 이 강남서가 공조를 하지 않잖아요. 공조는 둘째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아예 한쪽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개혁회와 관련된 사건의 통합수사권은 울산경찰청에 있고 거기서 지휘권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강남서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양측을 통해서 다 들어본 거예요. 근데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조차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사에 대한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했다. 했는데, 그,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4번의 수사관이 교체가 됐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서류로 이만큼 되는 그 사건 자료를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을 거냐. 그 다음에 피의자를 딱 한 번 소환해가지고 진술을 받고 바로 불송치를 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암호화폐 추적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더스캔과 관련된 그 ERC 기반에 있는 거는 USDT라든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KOK 같은 경우에는 이더스캔으로 확인이 돼요. 비트코인은 어 비트코인 저거 어드레스 룩값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더스캔조차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이 지갑 추적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 그 이용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될 때 당시에는 이게 이동에 대한 부분이 이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계좌에, 내 주소에서, 내 지갑 주소에서 빠져나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출금 내역서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경찰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녹화분에 있어요. 아, 통화를 했나? 하여튼 간에 뭐나 하면은 그거를 그 이야기한 사람이 김무식이 저거 부사장이라는 놈인데 그놈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랬대요. 자기가 그 출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운을 받아서 최영규한테 줬다. 근데 처음에 통화를 할 때는 접근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본래 이게 처음에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바꿨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누가 그 답변을 최영규 씨가 하면서는 자기가 그런 내용으로 본래 자기가 했던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앞에서 못했느냐.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된다. 그게 차이지요. 답변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거고,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그냥 보는 거는 욕지거리만 많이 뭐 하고, 뭐 내용 없는 짧은 단문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말고는 거기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기 유사수신 폰지 뭐 배임 횡령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보세요. 보는데 관련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뭘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이 KOK 사업에서 했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고, 뭐 사기든 유사수신이든 폰지든 배임이든 뭐 횡령이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별개로 노는 상태로 그 법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 없잖아요. 이 개혁에 대한 시스템도 모르는데 이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법적인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것대로 알고 이거는 이것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금융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은 그냥 이것만 맞다라고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특이점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루나테라다. 이거는 시소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거의 1달러를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알고리즘 상으로. 그게예요. 근데 이게 요것들은 또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떻게 1달러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120달러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뭔 놈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쇼핑몰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콘텐츠를 보는 거는 그게 뭐 그 돈을 줘가지고 샀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갖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불을 했어요. 보든 안 보든 뭐 그게 우리 자산을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뭐 쇼핑몰에서 쓰면은 이제 판매자하고 수익을 그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뭐 그런 것들은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쓰는 수익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는 그 15억개라는 거에 보상을 위한 그 재원을 초창기부터 50억개가 발행이 되면서 딱 이렇게 정해졌는 거에서 그냥 내가 소개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소개를 받은 사람이든 그 15억개에서 보상을 받았지. 폰지처럼 먼저 그 자금을 먼저 한 사람들, 뒤에 한 사람들 이렇게 쭉 들어왔는 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 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데에서 그러니까 본지 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 100불을 그 내한테 투자를 하면은 내가 한 45일 후에 20%를 주겠다. 그러면은 100불에 대한 20%는 20달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처음에, 그게 이제 또 다음 사람 해가지고, 요 사람 하나에다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20%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개를 하고 해가지고, 한, 그, 시차가 좀 있겠지요. 그러면 300불이 모였잖아요. 폰지라는 놈이 300불이 모이는 거에서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20달러를 45일 후에 20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럼 300달러 중에서 그 놈도 그 처음에 했던 A라는 놈도 100불,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 해가지고 300불이 되는 거에서 본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45일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300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차가 한 10일, 10일씩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300불 가지고 45일 후에 A라는 사람한테 20불 주면은 280불이 남아요. 그다음 B라는 사람이 열흘 후에 날수로 따지면 55일 후에 또 20달러를 줘요. 그러면은 260불이 남죠.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이 또 열흘 후다. 그러면은 65일 후에 20불을 또 줘요. 그럼 펀지라는 놈은 240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근데 처음에 한번 받은 사람이, 정말 45일 후에 이 20%를 받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됐다. 그러면 100명에 100불이니까 10만 불이 되죠. 앞에 3명까지 하면은 10만 300불이 되죠. 근데 이제 그 100명들도 이 시차가 다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빼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돈은 모여 있는데 쭉 그 수익금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좀 줬어요. 주고 나니까 이제 한 5만 불 정도 남았네. 이게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근데 계속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그럼 먹고 튀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본지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또 그 어려우면서 좀 수익성이 정말 있어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성격이 사실 달라요. 거기는 전부 다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폰지라는 게 그 당시에 1920년대에 각 나라의 우표의 그 가격이 이게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뭐, 수익금을, 수익을 만들어서 돈을, 어, 투자한 만큼에 대한 수익 배분을, 그렇게, 수익금을 배분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송가병 씨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요.
수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웃기 찾는 소리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보상, 재원 정해져 있는 거에서 받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요? K 스테디움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KOK라는 거를 다 넘기게 하면은 거기 가지고 뭐 결국에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K스타라는 걸로 KOK를 전부 다 수합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는 그게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KOK에서 그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한 게 없는데 거기 커뮤니티 풀에만 넣었는데 왜 K 스테디움의 수익을 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들이 헤쳐먹느냐고 주장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뮤니티 풀과 K 스테디움은 완전히 별개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죠. 커뮤니티 풀에서 그 모였던 투자금을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지 이쪽에 뭔가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거는 저거 연관관계가 이게 만족을 하는 거지요. 근데 K 스테디움은 메인넷은 KOK 재단에서 개발 그 용역을 준 거지요. 누구한테?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데 거기서 개발을 했는데 K 스테디움 PT라는 싱가포르 법인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법인에 대해 가지고 최영규 이사장은 몰라요. 자기가 사인을 해준 적도 없고 그거를 그 전에 강기훈이라는 자식이 했으면은 그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K 스테디움과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이거는 투자 회사고 투자 회사가 커뮤니티 저거, K 스테디움이라는 이 개발을 하는데, 뭔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냐, 이거예요. 안 했는데 왜? 지들끼리 그냥 뭐도 발행을 하고, 거기에 뭐 인플레이션도 발행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왜 치먹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커뮤니티 풀의 주 목적은 투자 회사예요. 커뮤니티 풀,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예요. 벤처 캐피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기본이 안 되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도 거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K 스테디움과 이 커뮤니티 풀이 하나인 것처럼 쥐들이 언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의 가장 큰 그 바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맞아. 와, 이 앞으로 완전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본 거지요. 그럼 범죄자는 뭐냐? 속이는 거지요. 커뮤니티 풀이 왜, K 스테디움이 왜 커뮤니티 풀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왜 그놈들이 가져가요? 뭐 투자를 하고서 받아가요? 그리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KOK 재단에 있는 하나의 뭐 이쪽에서 개발 의뢰를 하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으면은 개발되는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하는 거는 그리고 모든 거를 관장을 하는 거는 KOK 재단이라 해야죠. 거기 디앱 없으면은 투자 엄청 쉽게 해놔 놓고 거기에 기생을 하는 그 메인넷을 이용을 하는 사용자가 없으면은 꽝이지요. 커뮤니티 풀이
하나의 투자 회사인데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건데 그럼 그것도 기업은 아니지요. 커뮤니티 풀 자체도 그냥 풀이에요. 그냥 투자 회사예요. 그게 지금 몇 개의 기업이 그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에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술만 처먹지 말고 뭐 그 저기 디앱 좀 가져오라고 시원찮은 거라도 좋으니까 맨날 술만 처먹지 말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에 8만 명이 가 있다고 하지만은 8만 명들은 뭐 저희 개오케이처럼 뭐 되게 욕을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캐나다의 실정을 조금 들어보면은 그게 전 세계 하나뿐인 전 세계 하나뿐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칠성 여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한동안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뭐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데에 뭐 이게 이제 옛날처럼 센터를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뭐 그런 공간에 몇몇이 모여갖고, 뭐, 맘모스, 뭐, 또 뭐, 이런 거, 코인 소개만 하고 있었는데, 김밥 몇 줄 사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좀 뭐, 떵떵거리면 좀 많이 사먹겠지요. 뭐, 대접도 잘하고 했을 건데, 지금은 거지가 다 돼버리니까, 뭐, 그렇게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하던 것들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DNA가 같은 유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자매가 특히 여자 누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 가르쳐 줬죠.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칠성하고 되게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요즘은 다 그냥 그 지역 사회에 그 한인들의 그 뭐 범법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야기가 돼서 그런지 지금 그런 것들도 거의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있대요. 그럼 그것들이 뭐 해야 돼요? 디앱을 만드는데 커뮤니티 폴에 투자를 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지들 멋대로 네이밍을 한 게 있잖아요. SO 스테디움 오너. 걔들이 왜 스테디움 오너예요? 그것들은 그냥 투자 회사에 내한테 좀 맡겨라. 투자를 내가 주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게. 이건데 갑자기 또 노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뭐 이치적으로 맞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좀 모르면은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적어도 찾아보기도 힘들면은 제가 드리는 영상 좀 참조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검증을 해보거나 또는 뭐 전문가가 있다라고 내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는 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냐 아니냐 검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듣고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욕이 더 많이 날라와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좋으냐라고 따졌을 때, 당연히, 뒤도 않는 그런, 어, 범죄 집단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지요. 누가? 피해자가 피해자를 더러, 어, 뭐, 이 보호를 하거나
좀 싸움을 잘하도록 해주는 거에 반해가지고 범법자들한테 어, 내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들을 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아, 옛날이 아니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우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되지. 모르는 게 끄떡대 갔다가는 결국엔 빵점 되고 모르는 걸 다 흐트린다. 피해를 준 스스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그 한 사람 또 몇몇은 어, 어떻게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목을 갈 수 있을지 그 뭐, 방향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려놓는 거 어, 주말 또는 주일에 한 번씩 보시고 시간 나실 때 좀 보시고 이전 내용들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모르겠는 부분 뭐 빠르게 돌려놓고 보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그 타이틀의 제목에 어,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지를 좀 적어놓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알았으면 알고서 판단 기준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 그 판단 기준을 좀 삼을 수 있는 정보가 그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스스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누구의 판단, 누구의 그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목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단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뭘 가지고서 판단 기준을 할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데가 있다. 왜? 노력을 거기에 많이 노력을 시간적인 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